안녕하세요. 박인수 선생님께 수업 잘 들으셨어요? 이제 오랜만에 다시 뵙고 저는 종교와 무속에 대해서 강의를 하러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 종교는 세계 어디에도 다 있는 거고요. 그 중에 한국에 전해지는 오래된 고대에서부터 내려왔었던 종교의 형태를 무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속을 굳이 연희와 관련된 수업 시간에 하는 이유는 무속 안에 있는 많은 요소들이 연희적인 요소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배역을 나눈다던가 어떤 놀이를 한다던가 뭐 이런 요소들하고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업 시간에 같이 다루게 됩니다. 자, 무속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또 간단하게 영상 짧은 거 하나 보시고요. 이런 걸 무속이라고 해? 같이 이해하는 시간을 짧게 가지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죠. 자, 영상 잘 보셨어요? 영상 속에 있는 어떤 행위들을 우리는 이제 굿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무속을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무속 안에 일정한 행위들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굿이라고 하고요. 굿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국의 종교에서 무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루는 게 이 시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무속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고대에서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종교의 형태 중에 한국에서 기층 종교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바탕을 이루는 종교에 해당하는 걸로 무속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무속을 이어온 사람,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청동기 시대부터 있었다, 신석기 시대부터 일정한 종교적인 행위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부터 있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역사 시대부터 이어져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정한 종교적인 행위를 했었던 고대적인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걸 무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사적인 측면에서는 도교나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가 한반도에 순차적으로 유입됐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종교들이 유입되기 훨씬 이전부터 본래적으로 이 땅에 있었던 종교를 바로 무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층 종교, 터를 이루는, 바탕을 이루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고 민간의 종교의식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이제 무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당을 중심으로 이어져 온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무당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입니다. 즉 신을 대신해서 사람들과 신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사람, 그 사람을 무당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사람들은 종교적 지도자이기도 하고 사제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무당들에 의해서 기층 종교에 해당하는 무속이 이어져 왔습니다. 자, 이 무속은 역사적으로 일정한 이제 흔적을 남기면서 이어져 왔는데요. 한국 무속의 시작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앞에서도 첫 1강을 할 때 제가 역사적인 이야기를 할 때 고대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대 유물에서 한국 무속의 역사적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특히 청동기 시대 앞에서 농사와 관련돼서 농사 짓는 남자 우리 청동기의 유물에서 같이 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다른 형태의 청동기 유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견된 것 중에 일정한 주술적인 기능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 종교적인 역할을 하는데 사용했었을 어떤 물건들에 대한 것들이 현재 남아 있는데 그걸 사진으로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진에 보면 이렇게 뭐 약간 동글동글한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같이 매달려 있는 것도 있고 또 손잡이가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둥근 줄 모양으로 이어져 있는 것도 있고 세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팔두령 8개의 조그만한 이렇게 머리 같은 것들이 달려 있는 걸 팔두령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위에 손잡이 같이 위에 아래 하나씩 방울이 있고 그 중간을 손잡이로 잡거나 또는 뭘로 걸 수 있게 구멍이 있죠. 그래서 걸 수 있게 된 걸 간두령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2개가 같이 있는 걸 쌍두령이라고도 하고 이게 조합된 형태 옆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령은 뭐냐면 한자로 령은 방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팔두령은요. 여기에 보면 동그란 거 사이가 이렇게 이제 비어 있잖아요.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손을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가락 사이에 이 방울들이 오겠죠. 하나씩 이걸 들고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방울 소리가 나는 거. 이런 형태의 방울들이 청동기 시대 유물로 한반도에서 많이 발굴되고 있고 이런 방울들을 우리는 주술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사실은 좀 이상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것과 유사한 형태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건 뭐냐면, 자, 그런 팔두령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그 유물로 발굴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울이라고 하는 건데, 이 거울은 되게 뭔가 녹이 슬어 있어가지고, 이게 청동기 유물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한 20년 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서울에 한 이제 당이 있어요. 예전에 금성당이라고 하는 구파발 지역에 있는 당인데 금성이라고 하는 금성대군을 모신 당입니다. 그 금성대군을 모신 당에 위에 걸어져 있었던 거울이에요. 이게 청동기 시대 유물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이제 남아 있어요. 자, 이 거울과 함께 자, 여기 보시면 옆에 서울의 인왕산에 가면 국사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조선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인데 굿하는 장소였는데 거기에 보면 용신, 그러니까 용신으로 물을 지키는 신이죠. 그 용신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몸에 용의 비늘을 하고 있어서 용신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이 용신 머리 위에 동그랗게 있습니다. 이게 옆에 있는 금성당에서 나온 거울이랑 같은 겁니다. 금성당에서 나온 거는요, 사람이 관리를 못 해가지고 좀 이렇게 녹이 슬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동기 녹이 슬은 거고요. 여기는 관리를 잘해서 노랗게 색깔이 예쁜 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비슷한 형태에 해당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 황해도 구슬 하시는 이선비라고 하시는 분이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사용하시던 거울입니다. 또 똑같이 신 거울이고 다른 말로 명두라고 합니다. 같은 형태의 것. 자, 이런 거울들과 함께요. 앞에서 우리는 방울을 살펴봤었잖아요. 청동기 유물로. 그 청동기 유물에 있는 방울과 유사한 형태가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황해도 지역의 무당이라든가 서울 지역의 무당, 뭐 함경도, 평안도 지역에 구술하는 무당들은 지금도 방울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런 방울이 현재도 남아 있고요. 사진은 황해도 만신 돌아가신 분이신데요. 박순옥 할머니가 사용하던 무당이신데 그분이 사용하시던 방울입니다. 무속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사진 자료라던가 이런 걸 좀 살펴봤는데요. 이런 자료들도 유물로서 역사적인 흔적들이 되올 텐데 이런 이제 자료들과 함께 도대체 무속이 어떻게 이어져 왔을까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역사적 전개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한국 무속은 하나의 고정된 형태로 어떤 틀을 이어져 왔던 것보다는요,
좀 고대 사회의 종교적인 형태를 기반으로 해서 형성되었던 것들이 시대적으로 조금씩 변화되면서 현재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것에 해당하는 걸로 좀 초기에 고대의 자료에 해당하는 게 앞서 1강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었던 후한서의 동의전이라든가 삼국지의 동의전 같은 기록입니다. 그래서 국가제천의식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제천의식, 바로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 국가 단위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제사가 아니고요. 국가에서, 그래서 국중대회라고 하는 말 쓰거든요. 그래서 국가 단위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 각 민족별로 또는 나라별로 부여, 고구려, 동예, 사만, 마한 등지에서 있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했었던 주요한 행위가 바로 제의적인 행위, 주술적인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 놀이적인 부분도 있었다는 거죠. 자, 거기에서 자료 중에 실질적인 내용을 조금 확인할 수 있는 걸 가져왔습니다. 뭐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뭐 자료로 남기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런 기록이 있더라 정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삼국지 위지 동의전의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에 진행되는 동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 뭐냐면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는 음락, 마을의 사람들이, 남녀들이 밤에 모여서 서로 노래와 놀이를 즐기면서 지내는데 10월에는 하늘의 제철을 하면서 국중대회를 열고 그걸 이름을 동맹이라고 한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10월에 제천의식을 가지는데 밤에 남녀들이 모여서 창악,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연주하고 그걸 하면서 귀신이라든가 영성이라든가 사직의 제사를 지낸다. 사직은 농사수호하는 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풍농을 기원을 하는 신들에게 기대하는 주술적인 의미로 하는 것을 동맹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고대적인 형태들에서부터 고대 종교 무속이 이어져 왔고 그런 것들이 안에는 풍농기원을 하는 추수감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때 관련된 기록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게 연희의 무속이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게 뭐 대단한 거야? 이걸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이걸 무속적인 측면에서 춤은 이제 무당들이 추는 춤, 의식적인 춤, 그냥 우리가 이제 뭐 흥겨워서 치는 일명 막춤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의례적인 형식을 위해서 추어지는 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노래는 무당들이 일정한 음악의 내용을 섞어가지고 그 내용을 신에게 전달하기 위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간 노래일 것이다. 또는 술은 그냥 마시고 취하기 위한기보다도 제의적인 음식, 그러니까 신에게 바치는 음식이고 신에게 가까이 가는 방식으로 술을 마셨던 고대의 방식이 이 안에 녹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고대 무속은 그래서 그 안에 농경의례 안에 공령신앙, 공물 안에 일정한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모시는 신앙에 해당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신과 인간이 하나의 합의를 이루어서 더 좋은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고 특히 그 신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신은 바로 조상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후손들을 도와준다. 이러한 의식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신도 하나의 신만이 아니라 모든 여러 가지 자연신들 또는 특정한 뭐 우리를 수호해주는 신들 이런 식으로 애니미즘적인 형태도 있고 토테미즘적인 형태도 그 안에 포함이 되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고대적인 형태의 무속이 고려와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면서 모습을 조금씩 변화시키는데요. 아마 고대시대 이후에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까지 또 고려시대까지 한국의 역사에서 일정한 무속은 그 내용에서 큰 형태적인 변화나 내용적인 변화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헌적인 기록이 삼국시대 기록이라던가 고려시대의 기록에도 이런 고대 들이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꽤 많이 발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게 바로 조선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조선시대는 일명 이제 유교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불교도 인정하지 않고, 무속도 인정하지 않고, 현세 중심의 그 사회였다고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표면적인 부분에서는 무속을 인정을 하지 않고, 무속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무당들에 대해서 뭐 사람들을 속이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고 뭐 숨어서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어두운 일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억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면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고구려에서부터 이어져 왔었던 산신제라든가 성황제라든가 기우제는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뭐 임금이 직접 나서기도 하고요. 고을의 원님이 나서기도 하고요. 일정한 구역에 수령이 직접 나서서 이런 것들을 직접 주도하기도 하면서 계속 이어져 왔고요. 또 하나 궁궐 안에도 성수청이라고 하는 것 또는 뭐 활인서라고 하는 것들을 두면서 그 안에 무당들이 소속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이면적으로는 무속의 힘을 빌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이어져 왔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신윤복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에 굉장히 유명한 유학자이면서 그림을 그렸었던 인물인데요. 그분이 그린 그림 중에 무녀신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무녀가 신에게 바치는 춤을 추고 있는 그림입니다. 앉아있는 사람들은 악기를 치면서 반주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무당이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을 붉은색의 옷을 입고 있는 무당, 머리에 갓을 쓰고 춤을 추고 있는, 부채를 들고 있는 무당이 굿하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이게 조선시대에서는 굉장히 아무리 탄압을 했어도 여전히 성행했었다고 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9세기 후반에는요, 이런 성행했었던 모습이 무당내력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려집니다. 저자는 명확하게 개인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남들이 정확하게 누군지 찾아내는 걸 좀 꺼려 했던 걸 같고요. 좀 이름은 밝히지는 않고 대신에 여러 가지 버전으로 책이 남겨져 있는데 그 무당내력에 무당들이 굿하는 장면이 굉장히 다양한 장면으로 남아있거든요. 몇 장면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성주거리,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인 성주시인에 대한 국거를 할 때, 자, 갓을 쓰고 한쪽에는 부채를 들고 한 손에는 방울을 들고 구슬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자, 이거는 최용장군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요. 그 신을 모시는 국거리를 대거리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큰 거리라고 하는데요. 국거리 중에 굉장히 크다. 어쨌든 굿을 하는데 굉장히 높은 신한테 음식도 많이 바치고 형식도 굉장히 좀 이렇게 정중하게 바치는 거리가 있는데 그걸 이제 대거리라고 하는데 그 국거리에 연행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굿을 하시는 분들의 모습이랑 거의 유사한 형태가 당시에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던 게 분명하고요. 지금 현재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속이 지금은 여전히 사실은 종교로 인정받지 못해요. 거의 조선시대랑 비슷합니다. 여전히 굿은 하고 있지만 겉에서는 종교적인 부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무속이 가지고 있는 다신교적인 속성하고 낯설음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특히 무속을 비판하는 거는 이제 무속을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시선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서양의 종교와 비교했을 때 또는 이제 저희가 얘기할 때 서양의 기독교와 비교했을 때 비판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희들은 신이 너무 여럿이지 않냐, 하나가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해서 신이 일관되지 않는다. 또는 너희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정리한 경전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종교로 볼 수 없다. 또는 너희들은 하는 행위가 너무 굉장히 산만해. 왜 지역에 따라서 달라? 뭐 하는 국거리마다 왜 하는 형식이 달라? 이렇게 하면서 정형적이지 않다. 이런 걸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어서 좀 무속을 종교로 볼 수 있다. 예, 이 말을 살펴보면 자, 비일관적인 신관. 이건 사실은 무속은 고대 종교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신교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신교의 유일신의 시각으로 보는 종교에서는 비판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 경전이라고 하는 게 없지 않냐라고 얘기할 때, 자, 우리는 경전에 기록된 것보다 말을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전 전통의 문화로 인해서 경전이 없어도 거의 경전에 가까운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구체적으로 볼 기회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런 것들로
글로 쓰여져 있는 것만 중요하지 않다. 우리 말로 된 문화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무속을 이해할 수 있다. 또 하나, 의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은 하나로만 볼 수 없고 신이 여럿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 신과 관련된 의례가 다양한 형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서 종교에 대한 부분을 비판받는 것에 대한 걸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교를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는 과정은 이게 무속이 고대적인 속성을 가지고 이어져 왔다고 하는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중세 종교의 관념으로 비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무속은 현재 어떻게 남아있는가? 자, 무속은 현재 어떻게 남아있느냐면요. 현재 한국에서 무속은 기층종교로서의 위치는 여전합니다. 고대에서 현대까지 이어져 왔고 독자적인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 또 그 안에 공동체적인,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가 같이 이어가는 신앙도 있고요. 개인으로 이어가는 신앙도 있습니다. 자, 또 한편에 현대적인 문화 콘텐츠의 원형 소스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전통적인 요소들과 함께 우리가 연희를 통해서 살펴볼 건 현재 이 연희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같이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 무속 또한 굉장히 중요한 원형 소스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그 사례만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룰 바리공주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당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신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는 이제 무가라고도 얘기했습니다. 하는 것 중에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공이라고 하는 바리공주라고 하는 여성 인물이 있고요. 그 여성 인물의 여행을 다루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에서요. 이제는 웹툰에서 하는 이야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또는 이거는 이제 무속의 여러 가지 무당 중에 신의 내림을 받았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신이 들렸다 이런 말을 하는데 트랜스된 상태로 무당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무당이 되기 싫은 사람들은 트랜스가 돼서 몸에 들어온 신을 이제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 쫓아내는 거를 하거나 쫓아내지 못하면 그 신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이렇게 누르는 게 있어요. 신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거, 그걸 눌림굿이라고 하는데 그 소재로 웹툰을 만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단골의 신부라고 해서 단골은 옛날에 무당을 가리키는 전라도 지역의 속어인데요. 자, 그 무당의 남편, 신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형태로 이런 이제 무속의 전통이 남아있는 것을 어떻게 새롭게 이해하고 새롭게 이제 만들 것인가가 이런 웹툰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은 종교라는 측면 안에서 한국의 종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무속을 살펴봤고 무속 안에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개념적인 이해 부분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무속을 종교라고 할 수 있다. 무속은 현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박인 선생님께서 수업을 계속 이어가시면서 탈춤과 K컬처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김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